좋아하는 안산에서 젤로 노래 잘 부르는 분들, 안젤로 분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와 나의 쉼 없는 이 걸음에 새 세상이 대답하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벅찬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 오늘도 난 설레인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좋은 동지로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러저러한 위치에서 굉장한 탄압을 받았던 분들을 무대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경민 어머님과 네, 우리 노시구 선생님, 그리고 이영원 선생님, 김건혜 선생님 다시 한번 무대로 다 좀 올라와 주십시오. 네. 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고 결국 그 촛불이 승리로 귀결되면서 탄핵을 이뤄내고 정권 교체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만들어낸 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4.16 가족협의회 경빈 어머니 우리 전인숙님 큰 박수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저기 사진이 띄워져 있는데요.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저는 4.16 가족협의회에서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이고요. 전에 대협력 분과장을 맡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으로서 건강도 챙겨가면서 함께하고 있는 경빈이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교조 선생님이신 우리 노시구 선생님 큰 박수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에서만 안산과 시흥이 이제 같은 교육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30년째, 29년째 교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시구입니다. 전교조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 왜 올라왔을까요? 예. 참, 아까 소개하고 막 이명박 시대를 겪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전교조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살던 대로 살기만 했는데, 이명박근혜가 열심히 전교조를 너무 키워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교사일 뿐입니다. 예. 네,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법 외 노조로 예. 몰아붙였죠. 네, 다음은요, 국가보안법 구속자입니다. 네, 4년 만기 출소했어요. 김근혜 선생님보다 1년 더 깁니다. 네, 이경원 선생님 큰 박수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교도관이 찍어준 건데요. 안동교도소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공연했던 안젤로 네. 단장입니다. 엄청난 실세시네요. 네, 저 하여간 4년 살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부에서 같이 토크했었죠. 우리 김근혜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제 네 분을 모시고 2부 토크를 진행할 텐데요. 아무튼 시대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촛불이었는데 네 분에게 촛불이 다 각기 이제 의미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에게 촛불은 이라는 제목으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먼저 이야기 해볼까요? 어머니께 촛불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런 자리에 제가 껴서 굉장히 조금 떨리네요. 다음에 눈물을 좀 같이 첨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눈물이 있었으면 네. 눈물을 들었을 것 같다. 네, 나에게 촛불은 왜 눈물이죠? 저는 글쎄요, 촛불이란 자체를 제가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고, 그리고 저에게 촛불이란 의미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바랬던 거였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프고 힘들고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눈물을 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꼭 함께하고 반드시 탄핵시키고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늘 거리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실 이 촛불이 탄핵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가족들이 싸웠던 그런 힘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고 했던 사람들이 모았던 것, 찾았군요. 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시구 선생님께 촛불은 어떤 것일까요? 예, 저는 환하게 웃는 표정을 선택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명박근혜가 당선된 것이 딴 분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우리 아들을 군대 안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걸로 됐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쭉쭉쭉 됐으면 한 10년 정도 이번에 군대 갔다 왔는데요. 10년 정도 되면 모병제가 돼서 좀 나라가 좋아지면 안 가겠다 이런 기대했는데 이명박이 딱 당선되면서 포기 이렇게 됐는데 박근혜가 또 이제 쫓겨나는 그 촛불을 하면서 세상이 좀 저희 교사들이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아까 정규중에서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게 저희는 하는 건 그냥 애들이 잘 가르치고 좀 세상에 다음에 애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명박근혜가 되는 꼴을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뒤로 가는 것 같아 라는 답답함이 좀 있었는데 국민들이 좀 깨어 있구나. 세상이 좀 더 나아가는 이 잘못된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뒤집어내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 아들의 세상은 좀 좋겠다, 우리 반 아이들의 세상은 좀 좋은 세상이 오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 네네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선생님이 교사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쳤던 그 배움을 얻었던 친구들이 자라서 촛불도 들었고 그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전공개최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경원 선배님, 네, 또 환한 웃음으로 촛불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환한 웃음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거대한 군중적 힘은 좀 제가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이렇게 좀 하나의 그 어떤 목표, 또 삶의 하여간 결정체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군중적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게 이승만 그리고 박근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87년도에는 제가 데모를 맡고 있어가지고 제가 의경을 해가지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저쪽 편에 아주 그때는 제가 아주 암울한 시기였는데 이 촛불이라고 하는 군중적 힘으로 뭔가 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였다고 하면 그게 제가 살아오면서 하려고 했던 하나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또 지금 그 촛불 이후에 사회가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시기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그 과정은 또 그런 군주적 힘을 어떻게 동원해서 사회를 변화시킬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저는 촛불 그러면 그 모여있는 군중 이걸 늘 생각하게 되고 거기 있던 순간은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군중들과 함께 만들었던 구체적 승리의 한 조각으로 그래서 웃음을 환하게 늘 축제 같잖아요. 늘 그렇죠. 즐겁고, 그 축제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촛불 이후에 노래단을 창단하여 안젤로 단장으로서 축제를 늘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김근래 선생님은 어떤 표정을? 네, 눈물 예. 짓는 표정이군요. 사실 뭐 밝게 웃는 표정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죠. 뭐 촛불혁명에 대해서 그만큼 통쾌하고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다 또 좋은 표정만 지으면은 차별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듣는 분들이 너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2016년 9월 29일 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최순실 태블릿 PC가 이제 터져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후부터 이제 촛불 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는 출소할 때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고 또 정당도 해산됐고 그리고 나가서 얼마나 이 암울한 시대를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이제 태블릿 PC가 터졌어요. 그랬는데 뭐지 하면서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감옥 생활을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든 사이에 또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막 폭발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상당히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서 그 촛불 집회에서 저희가 내란음모 사건 진상 규명 내지는 뭐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구속자들 석방 이런 유인물도 나눠주고 설명도 받고 했는데 많은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있었어요. 주최 측에서도 압력이 있었고 제발 저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탄핵하는데 보수 세력한테 빌미를 줄 수 있으니 나중에 믿고 기다리면 탄핵되고 나서 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탄핵되고 나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당선되고 나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 새로운 촛불 정부가 그래서 또 기다려라 참아라 좀 이렇게 심하게는 그 밥상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들으면서 또 이제 진행됐던 경우도 있었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사실은 좀 더 기다려라 대통령이 아직도 뭐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으니 국정 운영에 선우차 뭐 과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또 기다려라 했고 그 사이에 저희가 10명 구속자 중에 4명이 박근혜 정권 때 출소를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도 5명이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계속 기다려라고 하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과 어떤 국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또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쾌한 기분이 있지만 저희 사건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아픔이 한쪽에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골랐습니다. 네.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기다려봐. 좋은 일이 올 거야. 이제 막 그 당선되면 좋은 일이 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고 했지만 세월호의 진실도 전교조의 법인노조 철회도 그리고 이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 진실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음 토크의 제목은 촛불 그 후 이 한 장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되고 이제 변화된 지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요 한 장 한 장의 이분들께 사진을 한 장씩 받았거든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정교조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투데이. 네, 노시구 선생님 저 사진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정교조 지금 법인노조 오늘 날짜 이제 날마다 저희가 위협자모처럼 이렇게 오늘이 며칠째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참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 때 588일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좀 참아라 좀 있으면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 지자체 선거 끝나면 뭐 해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제 한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비합 시기가 더 길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200일 가까운 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교조 법인노조는 박근혜가 시켰지만 실제로 정교조 법인노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실제로 또 이제 뭐 아까 김근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아라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밥줄이 끊겨서 곧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길래 계속 참아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었고 지금 오늘 저 아래쪽의 숫자는 위에 쪽의 숫자는 안 올라가겠죠. 이제 아래쪽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년 총선까지는 될까요? 라는 질문에 지금 저희 생각은 안 될 겁니다. 그럼 내년 총선이 끝나면 할까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또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또 될까요? 지자체 선거가 또 있잖아요. 언제는 선거가 없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은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 정교조는 언제든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면 지금 대통령이 유지하는 세상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됐으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정교조가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정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든지 문재인 정부 때든지 또 누구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더 앞에 30년 후의 아이들은 더 나아가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주장은 계속해서 좀 더 반동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탄압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네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비법 노조가 훨씬 더 길었다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근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도 굉장히 또 인상적이네요. 우리는 어차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정권이 유지하는 시대보다 더 미래 시대를 위해서 뭐 비판하고 할 거기 때문에 법이란 조가 길어지지 않겠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기상 같은 게 좀 느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사진 가볼까요? 두 번째 사진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경원 선생님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사진을 골랐을까요? 뭐 하나는 출소할 때 사진이고요. 밑에는 국가보험 폐지 관련된 사진인데 제가 촛불을 보고 촛불이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이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이 혁명이려면 저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국가보험법이 철폐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게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 가지만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를 구분짓는 하나의 혁명이 되려면 저는 국가보험법이 없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국가보험 피해는 감옥 갔다 온 사람만 피해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다 피해자죠.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국가보험법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을걸요. 저는 그게 국가보험법이라는 거는 구속된 사람들만 피해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자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국가보험법으로 인해서 사회가 옥죄고 아까 종북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말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국가보험법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촛불이 혁명이 되려면 이 촛불 정국, 촛불 이후에 우리는 국가보험법을 폐지하는 이런 시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보험법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국가보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 문제는 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촛불이 혁명이 되려면 국가범법이 폐지돼야 되고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어머님, 경빈이랑 어머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 사진을 골랐을까요? 아빠가 빨리 도망을 가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의미 있는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촛불 집회하면서 정말 많이 뛰어다니는 이런 사진도 여러 장이 있기는 한데 저에게 정말 이 사진은 보내드린 이 사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주제가 지금 맞나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제일 지금 5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진상규명을 겪고 그 안에 정부와 국가가 개입이 돼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정말 이 무서움을 안고 이걸 싸워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헤쳐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싸우면서도 아이와 함께 다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진상규명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되고 그 이후에도 반드시 이 아이가 함께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아까 주제가 이명박근혜 시대를 헤쳐온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깐 농담식으로 왜 하필 이 시대에 내가 살아서 이러한 일을 겪고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다라는 이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충분히 살아가면서 정말 평범하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잘 살다가 정말 우린 너무 잘 살았잖아요. 너무 잘 살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아이들한테 이 세상을 물려주고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밖에 나와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해결해줘야 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해결해야지만 반드시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큰 소리를 내고 반드시 우리의 받아야 될 권리라던가 이런 걸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우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는 정권이 바뀌었잖아. 정권이 바뀌었고 당연히 해줄 건데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해주고 있잖아. 가만히 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늘 하는 이야기는 지금 충분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좀 해주고 책임자 처벌을 좀 해주면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을 먹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박근혜가 탄핵이 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이 바뀌었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심정은 아직까지도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자식 잃은 부모로서는 저는 천천히 기다려주고 이거는 충분히 기다려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속 타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제발 진상규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까지 제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이 안전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촛불이 혁명이 되려면 경빈이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경빈이는 우리 곁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왜 침몰했는지, 침몰한 이후에 왜 구하지 않았는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근데 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교조는 여전히 법에 노조고 정치제도는 왜 바뀌지 않고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네, 우리 김근래 선생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예, 왼쪽 위에 사진은 작년 9월 29일 날 그 5년 만기 출소하신 우리 김홍렬 위원장님이 출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나머지 그 전에 출소했던 출소자들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은 박근혜 시대 때 출소를 했고 5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출소를 하고 5년 만기 출소까지 출소를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에 있던 재소자들이나 저희 그다음에 밖에 있던 가족들이 힘들었던 거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때는 기대를 아예 안 하니까 당연히 세월을 내가 보내면 출소를 하니까 그냥 다 잊고 살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도 아니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바뀌었으니까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8.15 특사에는 나오지 않을까,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사에는 나오지 않을까, 또 넘어가면 3.1절 특사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 시기마다 안에 있는 재소자들도 계속 마음이 사실은 진정이 안 되고 밖에 있는 가족들도 계속 그 기대를 하게 되고 근데 계속 또 실망을 하면서 그 희망 고문이 사실은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 사진에서 이제 이석기 의원이 나와야 끝나는데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또 가족들은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서 또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밑에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법원 로비를 점거했던 사진입니다. 저 앞에 3명은 저희 출소했던 동지들이고 이달 말에 양승태가 석방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나서 저희는 저 대법원 현관을 점거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경원 선배님은 잘 아시겠지만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하면 누범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범 기간 동안에는 또 죄를 지어서 들어가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또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법에 35조죠? 네. 조인이시네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만기 출소를 다 했기 때문에 또 약간만 뭐가 사건이 생기면 들어가면 또 실형을 살아야 돼서 저희들이 대법원 로비를 점거 농성을 들어갈 때 야 우리 또 들어가면 재수 없으면 이석기 의원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고 사실은 저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작년에 점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행히 뭐 국민 여론이 있고 워낙 사법농단에 대한 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법농단의 주범들은 지금도 살고 있고 또 구속돼도 또 6개월 만에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국가로 봤을 때는 천하의 역적들이고 때려 죽일 놈들 아닙니까? 죄의 비중을 놓고 보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사형을 시켜서 죽인 놈들이기도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놈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저렇게 뻔뻔하게 출소를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은
또다시 구속을 감내하는 결심을 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또 안에서 있어야 되고, 이런 현실이 대단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저 사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주도 가서 강정마을을 갔더니 문정현 신부님이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12년째 미사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데 믿고 기다렸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 여론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마음을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저희들의 이 투쟁이 역사적으로나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위해서나 우리들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나 적극적인 투쟁과 그다음에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고경환 신부님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맞나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번 8.15 때 정치는 사면 안 하겠다 이런 거 기사 떴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특별 사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뭐 그냥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재심으로 진실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그 참가자 여러분들께 이제 그 질문이나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1부에는 없었는데 2부에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경원 선생님한테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한데, 그 징역 4년 살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인지, 그 어떤 종류의 책이었든지 영역이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거기 그 안에 있으면 책이 엄청 들어와요. 옛날에는 책이 안 들어와서 그 장기 선생님들은 책이 안 들어와서 진짜 책 보는 게 소원이겠는데, 있으면 뭐 접견오는 사람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막 읽다 보면 별로 도움 안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라고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해서 막 들어오는데 되게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비슷하고, 안에 있는 저한테는 뭐 이렇게 되게 막 와닿거나 막 그런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은 역사책을 좀 한번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대한 것, 그리고 중국 역사 이런 걸 좀 보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에서는 책을 이렇게 선택하고 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진짜 보고 싶은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역사책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은 그 신채호 선생의 이제 조선상고사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책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학습하는 거는 우리 뿌리를 잘 아는 거고, 그 뿌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아는 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상도 여기로부터 사색이 되고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학습을 좀 많이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나가는 미래에 대한 상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면서 더 나은 어떤 이 세상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나가고 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학습의 목표는 좀 그런 거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예, 특별히 역사책을 좀 많이 보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저 읽고 싶은 역사책이 많이 있었는데 읽지 못했던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다시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네. 제가 좀 디테일하게 개그를 쳤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제 댁에서라도 좋은 역사책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또 보내주는 그런 훈훈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객석 질문 시간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아까 미처 손들지 못했다 하신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빽빽하게 쓰셨네요. 네. 김근래 선생님, 너 혹시 복역하실 때 인상적으로 읽으셨어요? 궁금합니다. 책이요? 네, 저 뭐 사회운동하고 진보운동을 하다 보면 늘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감옥 가면 꼭 읽어야겠다 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어떤 책들이냐면 장편 책들은 밖에서는 잘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 가면 저거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밖에서 일부러 안 읽었었어요. 일부러? 네, 영화를 못 볼 수도 있고 일부러 안 읽었다. 네, 근데 뭐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었는데 가서 근데 또 뭐 여름이 징역은 힘들거든요. 너무 덥고 겨울보다는 조그만한 독방이니까 그래서 여름에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름에 주로 읽었어요. 그래서 토지, 그다음에 뭐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이렇게 쭉 그다음에 일본, 대만, 그 중국지 이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30권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쭉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교과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책들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거를 몇 달 동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쭉 한 2달, 3달 정도를 보고 대망을 또 이렇게 몇 달 동안 보니까 감옥이 뭐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이런 기회를 주는 거는 감옥이에요. 그랬네요. 예, 그래서 뭔가 책을 읽었던 순서도 역사적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는 느낌. 예, 쭉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감사만 주십시오. 앞으로는 굳이 그렇죠. 하지만 세상 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미리미리 목록을 좀 잘 만들어 두시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책들에게 관심 많은 안산 시민들의 질문이 아니었나? 제가 이제 토크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신 네 분 짧게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해서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정말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 바쁘신 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 매주 그러니까 매일매일 강화문에 피켓팅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를 짜서 가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12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그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면 잠깐 들르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매일같이 하시는 곳도 있고 안산은 지금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이제 중앙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달에 한 번씩 또 이제 그 기억순례라고 해서 안산에서 또 순례기를 또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도 아마도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켓팅이라도 우리 그 안산에서 함께 좀 세월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시기 선생님. 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전교조는 교사들이 있는 곳이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좀 중요하게 바라봐주는 이유는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도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정규직을 보호해주고 그러는 것이 저에게 뭘 원하는가, 애들을 잘 가르치고 미래의 애들은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닌가라는 게 저희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고 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탄압하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열심히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서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 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원 선생님. 네, 아까 책 얘기 조금 디테일하게 제목이 나오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쪽에서. 제가 문학소년인데요. 그렇습니다. 시인이고. 안에서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어요. 죽도록, 그러니까 뭐 정확한 문구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도록 책만 읽고 싶으면 감옥으로 와라. 그냥 오지는 말고 가열차게 투쟁하고 와라. 감옥에 오거든 책을 덮어라. 사색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나니. 뭐 이제 이런 그런 건데. 굉장히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게 좋은 책한 권 읽더라도 어떻게 사색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운동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그 수준을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누군가는 앞장서 계속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요구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던지는 여러 가지 화두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따라서 이 대중들이 의식이 변화되면서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 이후에 이 촛불 그렇게 많은 수백만이 모여서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끌어내고 했지만 지금 우리 운동의 수준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사회를 더 새롭게 변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그런 싸움은 또 우리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안산도 어떻게 바꿀까, 안산의 이 정치 세력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치 질서에서 뭘 할까 이게 아니라 기층 대중들을 중심으로 이 세력을 어떻게 바꿔서 이 세력을 만들어서 지역의 이 정치를 확 뒤집을까, 이런 구상들을 좀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했을 때 뭐 좋게 표현하면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를 바꾸는 건데, 그게 녹취가 돼서 국정원에 들어가면 내라는 문자가 있는데 잘못하면 또 갈 수 있습니다. 예부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분할하여 통치하라 라고 하는 게 그 기본 지향이고, 그에 저항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단결하여 투쟁하라 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갖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분열과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각계약진을 통해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세력들과 품앗이와 연대를 통해서 힘을 키워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심이 이제 청구가 됐고, 저희는 재심 탄원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탄원 운동에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또 7월 20일 날 내일부터 대전교도소 앞에서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서 걸어 올라오고, 7월 20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또 대규모 문화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도 전국에서 한 10,0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8.15 특사는 없다, 뭐 정치는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또 그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연대를 통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감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또 전교조의 합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족협의회에서 적폐 청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던 토크 콘서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나와서 기념사진 찍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오늘의 토크를 마감하는 박수를 크게 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이기자. 네, 일단 하나 찍었고요. 끝내 이기자. 네, 하나만 더 찍겠습니다. 네, 끝내 이기자. 네, 잘 찍었습니다.